바쁘신데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요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배양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 세포를 가지고 배양하는 이런 세포 배양 인조 축산물. 이제 오늘은 이제 배양육을 중심으로 하지만은 사실은 우유나 계란에서도 이 배양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으로 먼저 하겠고요.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는 우리 축산 발효알리기 연구회가 10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를 오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배양육 쪽으로 들어가서 배양육이란 것이 어떤 것이고 그것들이 현재 현재 진행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관련 제도나 정책에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고, 결론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국민 건강과 기업 이익, 국민 건강이 우리가 중요할 텐데 우리나라가 잘못되어져 가지고 기업이 이익 우선 순위로 이렇게 되어져서 그것에 대한 이제 아쉬움, 그 다음에 상품화보다도 교육이나 홍보가 우선이어야 되는데 잘못이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상품화가 먼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그래서 저는 결론은 연구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상품화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 생각할 문제는 이 배양육이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정크 식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 먹게 될 거라는 저는 아쉬움,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축산업이 어떻게 앞으로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축산 발효알리기를 간단히 소개하면, 아까도 얘기했으니 2014년 7월 18일 날 축산업의 존재가치 홍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보시는 부회장 성경일 교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또 운영위원장 조금 이따 좌장을 보실 운영위원장님이 또 우리 영 교수님이 수고를 해주셔가지고 주로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소비자 지향 선진 축산을 위한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레이저 포인터가 이게 잘 안 되네요. 준비 좀 해줘요. 소비자 지향 선진 축산을 구심점으로 해서 결국 안 돼. 레이저 포인터가 잘 안 된다네요. 그래서 안티 축산에 대응할 수 있는 논거를 마련해서,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상생과 공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자 201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좀 보게 되면, 먼저 우리 축산신문에 우리 김영랑 부장님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제가 정년 퇴임하기 5개월 전 2019년 9월부터 최윤재 교수의 목소리로 해가지고 1년 동안 쭉 연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윤재의 팩트 체크 해가지고 오해받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고 그것의 팩트는 어떤가 하는 것을 또 1년 동안 제가 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4월부터 현재까지 K 축산 국민 속으로 해서 ESG 실천 캠페인 같은 이런 일들을 계속 기고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김영랑 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축산발효 연구회 소식지에다가 월위에 여러분들 잘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첫째 주 수요일과 셋째 수요일 이거는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가 딱 정시에 합니다. 그래서 월위에 전체 회원들에게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리는 일을 소식지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소비자 대상 특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는 어느 사료회사나 또는 어디 또 모임에서 제 생산자들의 모임에서 좀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가서 어디든지 가서 제가 그걸 하고, 또 소비자들 대상으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축산 발효알리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전국 어디든지 요청을 오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소비자 공인 네트워크에 우리 김연아 회장님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2014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2014년부터 바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해에는 10번도 하고 어느 해에는 한 4-5번도 하고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대도시를 위주로 해가지고 쭉 했고, 올해는 이제 중소도시를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해서 쭉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여기 쪽 사람들이 방해가 될 것 같은데, 그 외에 이제 일간지 한겨레 신문이 됐던 농수화 신문이 됐던 여기까지 쭉 해서 나중에 축산경제신문이 됐던 이런 신문사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일간지가 됐던 또 우리 쪽에 이런 것이 됐던 나름대로 중요할 때마다 제가 나름대로 해서 이제 한겨레 신문에다가 처음에 썼던 걸 하나 소개하면, 대체식품
정의의 기준 신설을 반대한다. 이게 이제 잘못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기업 마케팅에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뭐 어떤 때는 독립신문에도 축산신문에도 쓰고 축산경제신문에도 쓰고 또 최근에 내일신문에 혹이 내일신문에 국장님도 와 계시는 내일신문에서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이거 좀 하나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세포배양 인조축산물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그걸 어떻게 아시고 저한테 부탁이 와서 제가 그걸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원고를 넘긴 후에 일이라 여기 되지만 한번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생산자, 의료인, 언론인과 소통하는 소비자 신뢰 운동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소개한 축산물과 건강을 주제로 해서 저탄고지 의사협회 또는 그쪽에 관련되는 이제 단체와 같이 공동 심포지엄, 다시 말하자면 우리 축산물과 함께 건강해지는 저탄고지 라이프에서 초창기 때 2017년부터 시작한 데는 그때 건강, 비만, 당뇨, 암, 아토피, 뇌 건강 및 치매, 심혈관, 그 다음에 이제 올 봄에 호르몬, 그 다음에 얼마 전에 10월 27일 날 뷰티풀 저탄고지 해가지고 이런 노화와 연관해가지고 이런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특히 소비자들의 호응이 아주 좋고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정명일 박사 수고하신 정명일 박사님께 감사드리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로 많이 생각한 것이 이제 안틱수산에 대한 대처하는 그 논리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팩트 체크의 검증 주제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동물 복지를 유린하는 건지 실제 항생제와 호르몬이 반복되어져 있는 건지 암, 고혈압, 당뇨, 비만에 이것이 실제 문제가 되는 건지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건강에 나쁜 건지 해가지고 쭉 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세포 인조축산물을 식품 대체제가 될 수가 있겠는지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팩트 체크를 통해서 축산신문에 이제 계속 내고 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다른 쪽에 했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 부자를 4개로 제가 나눴어요. 첫 점표는 축산물과 건강. 이거는 이제 10월 달에 10월 28일 날 우리가 한 걸로 보고 그래서 축산물을 먹었을 때 성인병에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오늘은 이제 3가지 이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세포배양 인조축산물, 탄소 중립 이슈 그다음에 ESG 축산 그래서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오늘 10주년 세미나로 하려고 해서 제가 이걸 맡고 세포배양 맡고 탄소 중립을 우리 박 교수님이 맡고 그다음 ESG는 우리 김연아 원장님이 맡아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보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책자로 하나 논하드린 게 있습니다. 논하드린 게 이게 배양육 세포배양 인조축산물의 모든 것 해가지고 책자를 발간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자료를 수집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준 문지호 박사에게도 도움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서울대학교에서의 정년퇴임 전에 제가 주로 하는 것이 동물 세포공학이라는 것이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주로 동물 세포를 배양해 가지고 어떤 인간에게 또는 동물에게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었는데 이제 세포 배양을 하는 회사들이 저한테 컨택트를 해가지고 이런 걸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이 뭐 저 자문을 해줬으면 하는데 제가 이걸 스타디 해보니까 이거는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다라는 제가 결론에 도달해가지고 그래서 동물 세포배양 전문가로서 세포배양 인조축산물에 섣부른 상판을 우려한다 해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 같은 쭉 것을 해서 여러분들 책자로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오늘 드린 책자 이거 상당히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 썼던 기고문들도 다 같이 넣으면서 새로운 것들도 제가 넣어가지고 한 거니까 이 책 그냥 뭐 책장 같다 하고 하지 마시고 꼭 좀 한번 읽어보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책자가 이제 그런 쪽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 쪽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세포 배양육 무엇이 위험한지도 모르는 현실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많은 분이 모릅니다. 배양육이 뭐가 그렇게 위험한 거냐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세포배양 인조축산물의 종류에는 배양육,
세포 배양 인조고기예요. 동물 세포를 배양해 가지고 인조고기를 만든 것을 우리가 배양육이란 말을 써가지고 해서 여기 배양육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핫 이슈가 돼서 굉장히 치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개발 내용은 비밀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전성에 큰 결함이 있으면서 일부는 GMO 식품입니다. GMO 식품 이렇게 돼서 여기 보시는 건 2020년도에 싱가포르가 2022년도에 미국 FADA가 이렇게 이런 것을 갖다가 다 승인을 하고 여기 실험실 배양 닭고기를 승인을 했죠. 그렇게 배양육을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2023년도에 이게 배양육 스테이크라고 저는 그냥 이거 딱 보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맛있을 거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배양육 스테이크로 해서 작년도에 2024에 세계 최초로 배양육 스테이크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제 이게 스테이크로 만드는 것이 있고 또는 미트볼 같이 그냥 단백 근육과 지방만을 섞어가지고 만든 미트볼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다른 가공품에다 이렇게 넣는 것들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트볼로 만드는 것은 값싼 거고 또 이렇게 스테이크로 만드는 것은 좀 값이 비싼 건데 두 개 다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배양 인조우유입니다. 앞에 쪽보다 사실은 더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냥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소 없는 우유라 가지고 카우 프리 밀크, 카우 프리 계란. 카우가 아니라 이제 닭 없는 계란이 되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소 없는 우유를 이렇게 봐보시게 되면 GMO 식품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즉 이콜라이라는 미생물에다가 또는 여기 보시는 같이 효모에다가 우유 단백질,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 유전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루 저녁만 배양해도 세포가 우리 이콜라이를 가지고 만약 배양하면 이콜라이는 한 세대가 가는데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8시간 배양하면 하나의 세포가 얼마가 돼요? 2의 24승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면 거기서 뭐를 만들어요? 단백질을 만들고 우유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거 분리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이콜라이에다가 또 효모에다가 그래서 그 유전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케이신 유전자 여기 요청 단백질 유전자면 요청 단백질 유전자 베타 렉토블린이면 베타 렉토블린 이런 거 유전자를 클로닝 해 가지고 유전자 클로닝 해 가지고 어디다가 위생물에다가 집어넣어서 이게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가 세포공학이라는 연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세포 유전자를 만들어 가지고 배양해서 저의 경우에는 뭘 만드느냐면 인간에게 필요한 약품, 동물에게 필요한 약품, 항생제 대체제를 개발하는 일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것이 동물 세포 배양이니까 이제 그런 업체들이 저한테 컨택트를 해서 같이 하자 하고 했을 때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거는 인류에게 큰 재앙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걸 퇴임한 이후에 우리나라가 그냥 이걸 갖고 선두주자로 막 나가려고 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이거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닭 없는 계란입니다. 닭 없는 계란. 닭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계란을 그냥 배양해서 만드는 거예요. 미생물 배양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효모를 가지고 배양을 시킵니다. 계란 속에 있는 단백질, 대개 흰 단백질을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품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에브리 에그 화이트 해가지고 애니멀 프리 리플레이스먼트 동물에 쓰지 않고 동물에다가 쓰면 되면 어떻게 돼요? 동물에게 이게 친환경적이지 않다. 탄소 중립에 위배된다. 또 동물을 착취한다. 그러니까 카우 프리 밀크 그 다음에 닭 없는 계란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게 더 이성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이렇게 잘못 오도가 돼요. 소비자들이 되어집니다. 근데 상당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에브리 에그 화이트 해가지고 상품명으로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가지는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먹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스크램블 속에다 집어넣고 제빵 속에다 집어넣고 마카로니나 이런 재료로 사용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무슨 식품이에요? GMO 식품입니다. 위생물에다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효모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계란에 하얀 단백질을 집어넣어 가지고 배양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써요. 그런데 써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계란 실제 만드는 거와는 완전히 잘못. 근데 이게 결코 친환경적이지 않고
아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어지는 이것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선도 마찬가지고 다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점에 유의를 하셔야 된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배양육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배양육은 동물 세포를 가지고 어떤 동물 세포를 하냐면 근육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동물 세포는 근육은 근육대로 배양해요. 지방은 지방대로 배양해요. 그걸 섞어요. 그래서 미트볼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육제품에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소비자들은 모릅니다. 소비자들이 알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된 거예요. 그래 놓고는 안전하다, 깨끗한 고기다라고 선전을 합니다. 배양육을 지지하는 옹호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코 이것이 깨끗한 고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품 이것에 대한 용어도 처음에 배양육, 세포배양육, 세포배양 인조고기, 우리 국내의 경우에 세포배양 대체단백질 이런 것들이 막 여러 혼돈에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2022년 12월 20일 시백학초가 이런 걸 다 몽고 들어가지고 대체식품 이렇게 나와졌습니다. 근데 대체식품이라는 속에 우리 세포배양 인조고기라는 개념이 들어가 생각이 되겠어요? 안 되죠. 미국은 어떠냐? 미국도 초창기에는 특히 이제 국외 미국이 이제 그걸 주도했는데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용어들에서 구글 셀컬처 밑에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2022년 11월에 FDA가 어떻게 했냐면 Lab Grown Cultivated Chicken 배양 닭고기 승인 배양 닭고기라 해가지고 이거는 동물 세포를 배양해가지고 만든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미국은 되어졌는데 우리는 대체식품이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 22일 날 이런 게 되어서 제가 우리 축산분야 분들한테 여러 사람들한테 이것에 대한 반대 이론을 좀 써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답안지까지 만들어서 한 300통 이렇게 했는데 결국 접수된 거는 19개밖에 접수가 안 됐어요. 내가 이때 무지하게 속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저거 하고 내가 그랬었는데 하여간 어떻든 이렇게 되어져 대체식품으로. 그런데 결코 배양육은 안전한 식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소비자가 알 수 있게 용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동물 세포 대체 식품은 세포 배양을 이용한 거, 식물성 원료를 이용한 거, 식용곤충 이렇게 돼가지는데 우리 지금 오늘 하는 것이 세포배양 인조고기죠. 그다음 세포배양 인조우유, 세포배양 인조계란 이것뿐만 아니라 해산물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여러분들이 꼭 이 강의를 통해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왜 배양육이 각광을 받고 있느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50년도에 인구가 한 100억에 도달할 거로 그러고 하고 해가지고 식육 수요가 많이 늘고 그렇게 이런 점에서 쫙 여러 가지 이제 질병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어지다 보니까 배양육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했어요. 세포 배양 기술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 3D 프린팅 기술 잘 발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전성의 문제가 있고 경제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성의 문제는 대세족품 고기든 우유든 계란이든 다 문제가 되어지지만 경제성에서는 우유나 계란의 경우는 경제성 문제 이제 거의 없습니다. 더 값싸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벤처 회사들이 막 이 분야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벤처 회사들이 왜? 저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저 돈 나중에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그러고 이제 거기 중간에 뭐들이 만들어져요? 혈청, 항생제, 호르몬, 성장인자, 화학배지 이런 것들이 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설령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닭고기를 만드는데 근육에서 우리가 근육에서 배양하고 지방 배양해가지고 섞습니다. 섞는데 맛이 그대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육질의 질감이나 맛이나 색깔이나 향을 흉내내기 위해서 뭘 집어넣어요? 식품 첨가물, 항생제가 됐든 항미제가 됐든 색조, 향신제가 됐든 이런 걸 넣어요. 그러면 정크 음식이 되는 겁니다. 정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같이 혈청 같은 거 넣어서 항생제, 호르몬제 넣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이런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가서 문제가 있는데 잘못 오도돼 가지고 클린미트라고 되어져 있어. 대체육이 클린미트라고. 이거는 큰 잘못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그것을 계기가 되어진 것은 바로 유엔 산하 FA 기관에서 어떤 데이터를 냈냐면 이 엉터리 같은 정크 같은 이런 데이터를 냈습니다. 2025년 지나서 30년, 35년, 40년 되게 되면 전통 육류는 40%밖에 안 되고 대이건 대체육이 25% 차지고 배양육이 35% 차지할 것이다. 그게 어디냐면 유엔 산하 FA 기관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자본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를 국민을 오도시키고 전 인류를 오도시켜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일부러. 어제가 미국 중심으로 상업주의가 만만해서 이걸 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인용을 해요. 막 우리나라도 이런 걸 인용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배양육 시장이 35%나 된다더라.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하면 저것이 제대로 음식이 된다면 오케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자본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런 데이터를 유엔 산하 FA 기관에 내게 만들어 가지고 연구비를 줘 가지고 그런 짓을 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다음에 자기네들은 투자할 만큼 투자해 놓고 다 돈 벌고는 빠져나가요. 그러면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은 낭패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배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국가도 있고 또 반대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탈리아는 전면 금지를 했고 프랑스나 오스트리아도 그 이탈리아와 똑같은 이런 가운데 루마니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국은 이제 상업주의가 무지하게 발달해 있죠. 그래서 미국의 USDA가 이걸 해서 허락을 FA를 통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2022년도에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하는데 저 주 정부에서는 했지만은 플로리다나 애리조나 같은 이런 주 정부가 아닌 그러니까 주 정부에서는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체에서는 되지만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배양육의 시대는 사실은 지나치게 위험한 일이고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서두르는 걸 배양육의 안전성 문제에서 그래서 2023년도에 바로 작년입니다. 세부배양 원료를 식품 원료로 인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러니까 식약처가 주도가 돼서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면 배양육인 뭐가 위험한지 한번 보죠. 제일 첫 번째가 동물세포를 배양하면 혈청을 써야 됩니다. 소의 혈청을 주로 써요. 그것도 태아 시절에 있는 태아에 있는 혈청을 쓰면 배양이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쓰거나 그렇게 되어져요. 또 이제 이것이 하도 문제가 되어지니까 대체제를 개발해요. 혈청 대체제를. 근데 그 혈청 대체제가 다 할 수 없이 인공적인 영양소를 집어넣어 보니까 인체 유해성이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항생제에 대한 안전성 문제입니다. 항생제를 우리가 미생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근육세포면 근육세포, 지방세포는 지방세포만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다가 뭘 넣어요? 할 수 없이 항생제를 넣어가지고 미생물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넣어요. 그러면 그 배양된 고기는 잔류 항생제가 포함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죠. 또 아까 얘기한 식품 첨가물, 맛이나 향기나 내기 위해서 각종 첨가제가 되고 특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배양육의 새로운 신기술 특히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배양하는 동물의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GMO로 만드는 배양육들이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포들의 경우는 아직도 안전성이 하나도 담보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배양육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동물 세포화 기술 간단하게만 제가 소개시키죠. 이게 이제 우리 서울대학에서는 제가 동물 세포 배양학 해가지고 2학년 2학기 때 학생들이 듣는 과목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슬라이드가 동물 세포를 배양하는 데는 동물에서 추출한 세포를 체외에서 대량 생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여기에 4종류의 생산 요소가 4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동물 세포에 배양할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세포주 문제고 배지 문제입니다. 세포주 문제, 배지 문제.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동물 세포는 그럼 어떻게 언제서부터 역사가 있냐? 1907년에 동물 세포 배양을 시작을 해가지고 쭉 발달해서 의학용 제조 단백질, 그다음에 TPA, 이 TPA라는 건 티슈 플라즈마 액티베이터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 옛날에는 반신불수 환자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없죠. 저게 바로 TPA라는 물질입니다. 티슈 플라즈마 액티베이터. 그래서 저걸 갖다가 동물 세포를 배양해 가지고 만분질로 값을 싸게 했어요. 1987년도 제가 미국서 학위를 받고 서울대학으로 발령받은 그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동물 세포 배양할 때는 이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인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동물세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인조축산물을 만드는 일은 극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연구하던 그 동물세포공학실에서 연구하던 거는 값이 비싼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값이 비싼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퓨리피케이션도 잘 해가지고 동물용으로 가축용으로 이렇게 쓰는 건데, 이런 고기나 우유나 계란이나 이런 것은 값이 쌀 수밖에 없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아까 TPA 같은 물질은 1mg이 옛날에 1빌리언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싸지긴 했지만, 근데 고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축산에서 만들어지는 고기, 우유, 계란보다는 값이 싸야지 경쟁력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첫째, 특히 고기 같은 경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세포배양 인조축산물은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 가지 미국, 싱가포르를 비롯해 배양육 시장이 쫙 발달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 그 CJ 제일제랑 풀먼 같은 데가 막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하고 이제 했는데 이게 투자한 액수와 투자 거래 건수입니다. 쫙 2020년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쫙 떨어집니다. 왜? 돈 투자했던 놈들이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투자 건수가 확 줄어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 차를 타요. 여기 보시는 건 셀미트가 됐던 티센바이오테가 됐던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겨레 신문에다가 작년 2023년도에 대체식품 정액 신설을 반대하는 기업 마케팅 위협받는 국민건강 대체식품이라는 이런 글들을 쓰고,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준 책자에 제가 고기 요소에 제가 썼던 기고문들, 거기에 썼던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간이 몇 분이죠? 제가 주어진 시간이 40분까지죠. 예, 40분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조축산물이 위험한 이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배포된 책자를 여러분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포주의 문제, 세포주가 어떤 거다. 세포주가 5가지가 있었는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금 현재 되어진 것이 없다. 그렇게 이제 해서 그런 얘기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GMO 문제, 우리 이거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무시합니다. 그러고는 그냥 어떻게 해요? 대체식품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씁니다. 이게 GMO인지 GMO 아닌지도 몰라요. GMO라는 것은 결국은 이 시장에 나온 지 20년밖에 되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GMO의 유해성은 우려는 GMO가 다음 세대 또 다른 세대 이렇게 거치면서 진짜 안전한지를 알고 써야 되지 그냥 써서는 안 된다는 게 저는 생명공학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먹는 것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줄기세포 문제도 위험한 겁니다. 줄기세포를 배양세포로 이용하거든요. 두 종류의 줄기세포가 이용되어집니다. 배아에서 만든 줄기세포 또는 이제 IPS라고 해서 Induced Pluripotent Cell 해가지고 유도 만능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그런 세포들은 다른 것으로 변형될 수가 있어요. 암세포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거기서 뭘 만들어요? 고기를 만들고 우유를 만들고 계란을 만든다는 말이 안 되죠. 어느 것도 아니죠. 그다음에 혈청 문제. 이거는 혈청은 그것 자체가 동물을 성장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물질의 혈청이란 것이.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컨타미네이션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혈청을 쓰는 것도 동물 애호한다는 그분들의 명분하에서는 세포병학자들이 이걸 쓰면 안 되겠죠. 근데 쓰고 있습니다. 안 쓸 수. 그래서 이걸 또 대체하기 위해서 대체 물질을 만드는데 거기에 뭐가 다른 첨가물들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 모순적이고, 그 다음에 비윤리성 상업적 적용이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물질이다. 배지 호르몬 성장,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거 넣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 세포가 잘 자라기 위해서 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우리 건강에, 국민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죠. 자, 동물 세포를 배양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제일 여기 초기 단계에서부터 근육에서 초대 배양서부터 여기 빨간 걸로 제가 했던 근육을 대량 배양하는 단계, 그 다음에 근육으로 분화시키는 단계, 이런 단계에서 다 뭐가 들어가요? 위험한 요소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화학물질과 항생제가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저기 보시는 것 같이 배양육을 생산하는 세포주, 여기 세포주 확립 단계에서부터 배양액 생산 단계, 가공 단계에서 여기 있는 빨간으로 표시한 것이 다 위험 물질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입증된 게 없어요. 건강에 좋다는 것이, 건강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 근데 여기 동그라미 표시는 걸 봐보세요. 다 공정 과정 중에서 그런 것들이 위험성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검사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미국은 어떻게 해서 허가를 내주냐면 생산된 걸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그 안에 항생제가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그 안에 뭐가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가지고 체크를 해요. 그런데 생산 과정 중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갔으니까 그것들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파이널만 가지고 결과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식품 안전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게 많은 것이에요. 유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미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기 제가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배양육은 안전한 미래 식품이다 검증 내용 해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축산신문에 팩트 체크를 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이제 더 다음 문제는 안전성에서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만든 것이 실제 사람들에게 건강한지 안 한지. 여기 지금 제가 표시되어져 있는 여기 있는 생료활성 물질, 이런 것들은 다 천연 축산물에 있는 물질이에요. 면역 조절 물질, 항균 물질, 항산화 물질, 항암 물질 해가지고 그다음에 대사산물 다 이건 어디에? 천연 축산물에는 당연히 있는 것이에요. 육류에 더 좀 어떤 것은 많고 어떤 것은 우유에 더 많고 어떤 것은 계란에 많을 뿐이지 다 있는 물질인데, 세포 배양을 해가지고 만든 인조 축산물은 이런 성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아까 뭘 가지고, 고기를 가지고 했을 때는 근육과 지방세포만 배양해가지고 걔네들만 배양해서 하는 거에다 섞고, 미트볼을 섞고 조금 모자라는 거 아미노산 같은 거 부족하면 좀 더 집어넣어주고, 또 뭐 칼슘이 좀 부족하면 칼슘 좀 넣어주고, 이런 해가지고 만드는데, 이런 생리활성 물질, 우리 축산물에게 당연히 들어가 있는 아주 귀중한 이런 천연 축산에 있지만 배양세포에는 없는 물질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보시는 것 같이 카르니틴, 크레아틴, 내가 카르니틴만 하나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카르니틴 간, 신장, 뇌에서 만들어가지고 어디가 저장돼요? 근육에 저장해요.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게 되면 저 카르니틴 성분이 있어요. 근데 배양해가지고는 저 카르니틴 성분 못 만들어집니다. 단백질, 지방만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축발 소식지에도 내고 여러 가지 이제 축산신문에도 기고를 하면서 이런 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 의학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리활성 물질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을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이게 지금 현재 만들어진 3D 프린팅으로 만든 배양육을 해가지고 만든 스테이크라고 용어를 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이걸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내 자식들한테, 내 손자들한테 이거 먹일까? 절코 못 먹일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이 이제 3D 프린팅을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게 빨간 것이 이제 색깔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염료를 넣어가지고. 하얀 것이 지방세포예요. 만들어가지고 이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을 먹을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배양육보다 더 위험한 것은 또 세포배양 인조우유, 세포배양 인조 계란입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우유 계란이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거기에도 우유 속에도 이와 같은 생리활성 성분이 쫙 다 있어요. 무슨 말인지 가죠? 근데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또 계란에도 이와 같은 활성 물질이 있어요. 근데 천연 축산물에는 있지만 계란 속에서는 인조 계란을 만든 것에는 에그 화이트의 그 흰자의 단백질만 있게 되는 거죠.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이게 미국에서 만든 세포 배양 인조 우유 사진입니다. 버터 팻 카우 프리 밀크 해가지고 나와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품화가 되어졌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날이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기 또 여기 요 나와진 요거 마카롱 맛있게 보이죠? 근데 이게 뭘 가지고 만든 거예요? 세포 배양 계란 단백질이에요. 마카롱 여러분들 만들어 보신 알겠죠? 마카롱 만들 때 계란을 넣어요. 계란 단백질을 넣어요. 그런데 세포 배양 계란을 넣어 가지고 값싸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팝니다. 그래서 유제품이 됐던 계란 제품이 됐던 아주 위험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포배양 이제 우리 한국 시장은 너무나 배양육에 적극적인 한국이에요. 이게 무슨 첨단이냐? 이것이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한 축산발알리 소식지에 그런 걸 넣고, 식약처에다가 이런 축산발알리 소식지도 넣고, 이런 자료들을 식약처에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믿을 수 없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거에도 위험 평가나 위험성 관리나 안전성에서는 연구수가 너무 적으니까 이거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도 그냥
상업 논리에 의해 가지고 그런 걸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배양육 FDA 승인이 불안한 이유 해가지고 축산신문에 제가 넣고 미래식량은 대책이 주도할 것이다라는 이거 잘못되어진 거다 넣었습니다. 자, 기후워싱 문제입니다. 이런 걸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구 온난화 가지고 자꾸 얘기합니다. 동물 복지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후워싱 마케팅의 위험한 것을 우리가 인지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선택할 때 컨슈머들은 이런 걸 원하겠죠. 라크로미트 이게 이제 미국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신데틱 미트, 인조고기. 제가 여러분들 제목을 넣을 때 인조고기, 인조우유, 인조계란이라고 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생산자 입장에서 우리가 그걸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양육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 축산 발언 이게 제가 이렇게 딱 해서 여러분 봐보시고 그래서 식약처도 그 후에 2022년도에 12월 달에 그런 건 있을 후에 2023년도 12월 거의 1년 내에 1년 지나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여기 조그맣게 세포 배양물이라는 걸 집어넣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 보여요? 저는 안 보입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이거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조심을 하고 그래서 라벨링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그걸 안 해놓고 국민들에게 그걸 먹으라는 것은 기만이다라는 어뷰즈라는 말을 제가 씁니다. 애들한테 어뷰즈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건강에 우선이라 할 거예요. 기업 이익을 우선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 그렇다면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상품화보다는 그 배양육에 대한 교육이 먼저 되어지고 홍보가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상품화는 신중하게 하자. 그 다음에 배양육이 가져올 불평등 문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하나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배가 고파가지고 GMO 식품 먹듯이 이런 배양 고기를 먹고 배양 우유를 먹고 배양 계란을 먹을까봐 그게 더 저로서는 걱정돼. 먹는 것에서는 인류가 평등해야 됩니다. 근데 돈 없는 사람이 이런 거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축산 분야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300개 이상 제가 여러 군데다가 제가 이집트 여행하다가 그걸 보낸 거예요. 근데 19군데만 의견서를 식약처에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그때 그랬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이 정도로 해서 강의 끝내기로 하고요. 하여간 여러분들 꼭 알고 있으면 이 책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해놨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번 박스로 이렇게 하는 건 보면 130페이지에 나와 있죠. 나는 내 손자 손녀에게 배양육을 먹일 것이니까 이 책자 만든 거 있죠. 책자 만든 거 우리는 우리 자손에게 세포 배양 인조고기, 인조우유, 인조계란을 먹일까? 이건 우리가 선택할 문제다. 그러나 건강한 삶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이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 축산인들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이것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연아 회장님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이런 것을 강의를 하고 그러지만은 너무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보다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